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18개 중에 11개는 민주당, 7개는 네. 국민의힘. 이 우원식 의장의 안을 받아들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네. 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협상안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네. 다시 법사위부터 시작하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뭐 토론을 하자라고 하면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7개의 자리를 받기로 하고 음. 결국 이제 등원하기로 한 거니까 일할 결심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일할 잘하셨다. 결심을 네, 했다. 네. 생각을 우리 합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구성 협상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네. 논리적 대응도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은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이 자리라도 좀 보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수긍하는 것 같아서 집권당으로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은 철학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당도 마찬가지.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죽하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뭐 사의 표명까지 했다는데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삿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야당이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108석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라는 게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럼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도 전략이 없었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안 먹힌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원외투쟁, 장외투쟁, 보이콧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하던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네. 굉장히 이제 법사위원들이 활약을 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바꾸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주말 생각도 좀 듭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야당이면요.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당을 비판하고 아니면 좀 원회에 가서 네. 국민들한테 그 집회도 하면서 호흡하고 네. 힘을 모으고 이럴 수 있죠. 야당은 네. 왜? 당신들이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이잖아. 그렇죠.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파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안 해버려요?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버려요? 네. 그 책임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당과 함께 야당을 끌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설득해야죠. 근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게 왜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5년 임기 동안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 이른바 국정운영 철학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막힌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강경파인지 그분들 관저로 불러서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불러서 설득도 하고 네. 야당을 설득하려면 야당이 원하는 당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협치를 만들어서 네. 내가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대로 국민들과 함께 한번 가보겠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뭘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 그렇죠. 거부권 14번. 14번. 네? 14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뭘 하겠다고 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 뭐? 김치찌개는 끓였더라고요. 그 약속한 건 지켰더라고요. 김치찌개. 하고 계란말이 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전공이다. 그냥 그쪽으로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다. 아주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림 많이 하시나? 네. 전공은 느껴진다.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국회 출장소로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용산의 눈치만 보고 용산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11개 상임위 핵심 상임위 그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야당이 가져가고 그냥 운영해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상임위를 여니까
그 장차관이 안 나와요. 아 그래 그럼 입법 청문회를 해갖고 국정조사 비슷하게 증인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안 나오면 동행명의죄 발부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제해 버리니까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왜 예측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 열리기 전에 원구성 협상을 했잖아요. 국회 열리기 전에. 그럼 그때라도 뭐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뭐 법사위 맞아요. 1년씩 네.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운영이 많이라도 달라 네. 다른 건 다 가져가 좋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안 주면은 못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네. 밀리면서 여기까지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처럼 네.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네. 전혀 주도권을 잡지 전혀 못하고. 예 네. 전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뭐 맞습니다. 협상 같은 거 못 하고 네.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희 댓글창에 좀 아쉬웠다는 댓글도 있어요. 18대 0으로 좀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멋진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국힘의원들의 불출석이 네. 큰 협조가 되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조가 될 수밖에 없다. 불출석하는 한 덕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아주 집중력 있게 어떤 주요 인사들, 관계자들, 증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청문이 되었다 이런 그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빨리 그 없을 때 빨리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한쪽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진 않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고 사실은 그렇죠. 예, 서로 간에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의견도 좀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들고 방치한 게 뭐 국민의힘 자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7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결국은 특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꼼수를 써서 뭐 했죠. 일하는 것처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전혀 국민들의 감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방 독주라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끄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산을 보고 얘기한 거죠.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다 했다. 그대로 놔두면 저들이 계속 다수당으로서 그냥 입법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막 할 건데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정도에서 7개라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용산에 얘기한 거죠. 얘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러나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재신임 비슷하게 할 건데 근데 오늘 뭐 물러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면 의원들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초반에 이러고 또 재신임하는 상황이 되겠죠. 다시 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뭐 독주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했지만은 그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봐라. 윤석열 대통령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통치 스타일 또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7개 가져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국회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11대 7. 그렇죠. 그러니까 11대 7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게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18개 상임위가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면상으로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치열하게 또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잖아요. 뭐 물론 이제 당 대표 후보들도 쭉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본회의에 빨리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부권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와야죠.
그 14일간을 빼고 나면 23일에서 14일 빼고 나면 네.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거부권 행사자들이 14일 내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와야 아하. 8명에서 9명 그 숫자를 당대표 후보들이 설득하면 재의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이 말로만 하는 거냐 진짜로 하는 거냐를 보자 이거죠. 아하. 빨리 하자 이거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시점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한다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정말 자기들이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수정안 내세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대법원장이 하든 대한변협회장이 하든 특검 추천권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일에 한 번 하든 뭐 30일에 한 번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둬서 진짜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 내보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만약 협의가 된다면 그걸로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못 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재의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